원칙적으로는 판매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고요. 제대로 된 물건을 팔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채무불이행, 악질적인 사람들을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정화 시스템을 발동을 하는 건데, 헬로우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1박 2일에서 전통시장에 갔다가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공분을 샀던 사건 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사건의 경우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판매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고요. 근데 사실 그 판매자한테도 이제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 환불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원칙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얼마에 팔 것인지는 어쨌든 판매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지 뭐 다른 데보다 뭐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로는 환불은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뭐 10배 이상의 바가지라거나 아니면은 그 물건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거나 이 물건의 용량을 속였다거나 가짜와 진짜를 섞어서 팔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쁜 행동이 포함이 된다면은 당연히 불법 행위가 되는 거고요. 만약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팔아서 제품 구매 목적을 아예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환불 사유가 되고 채무 불이행이 돼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거는 채권 채무 관계라는 게 물건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돼요. 채권을 가진 사람이 채무를 가진 사람에게 제대로 된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물건 판매자가 하자 있는 물건을 팔거나 제대로 된 물건을 팔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채무불이행,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지을 수 있고요. 계약 해제 사유로 민법상 몇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채무불이행이 대표적인 계약 해제 사유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물건을 바가지 씌워서 팔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 돼서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저희 법률 용어인데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각각 채무불이행을 청구하는 쪽에서 각각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를 불이행했다라는 요건사실에 대해서 청구하는 사람이 그거를 입증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D님이 말씀하신 바가지 요금 혹은 섞어팔기, 가짜 물건을 파는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의 요건사실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가장 흔하게 있는 일이 가짜 휘발유 섞어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휘발유에 관련된 개별적인 법령에 적촉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단지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공정거래법상 과장 광고에 대해서 금지가 되는 건 있지만 사실 그거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과장 광고만으로는 그렇게 기망행위라고 하지는 않는데, 용량을 속이거나 아니면 진품 여부를 속이거나 이런 것 자체는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기의 기망행위로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쨌든 자리를 내줄 때는 심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심사를 하는 이유 자체도 이러한 악질적인 사람들을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정화 시스템을 발동을 하는 건데, 그게 제대로 발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사실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사록만 봐도 누가 투표를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결국은 사후적으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남기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영수증을 좀 수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물건을 그 집에서 언제 샀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증빙 자료이기 때문에 영수증은 일단 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물건의 하자 같은 것을 조금 입증을 하려면은 물건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동영상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진 촬영을 해서 그 상태를 남겨두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선 그걸 버리면 안 돼요. 물건 자체를.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계속 대응을 제대로 안 해주고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고 좀 효과적인 거는 소비자 보호원에 조치를 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전통시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 상대로 사기를 치시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법이 이제 조금 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이제 현행에 있는 법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